구제국 직원 매뉴얼 사원용. 안녕하십니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구제국 동선시 본부는 경기도 동선시에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한 탐색, 구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선시에 발생한 이상현상 지역은 신상 패밀리빌, 동선역, 동선고등학교로 총 3구역이며 필요한 지식 및 경력 장소의 위험도에 따라 직급별로 파견지가 상이합니다. 사원급 직원은 신상 패밀리빌, 부팀장급은 동선역, 팀장급은 동선고등학교에 파견됩니다. 모든 직원은 근무 성과에 따라 상이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 또한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본사의 지원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새로이 식구가 된 사원급 직원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내 및 주의사항과 신상 패밀리빌 구역의 행동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매뉴얼과 함께 지급된 개인용 휴대기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매뉴얼 내용을 꼼꼼하게 촬영,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 종이는 완전히 불에 태워 주십시오. 안내 및 주의사항.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비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식 바디캠 1개, 아날로그 손목시계 1개, 개인용 휴대기기 1개, 명찰 및 클립 2개, 유니폼 상해 2개, 대용량 백팩 1개, 수면용 알약 1개, 자사용 알약 1개. 이하 업무 전달 시 귀하의 자택으로 배송되는 비품입니다. 상세 업무 지시서 1개, 실종자 신상 확인서 1개, 필요시 손전등 1개, AA 건전지 4개, 비조리 비상식량 3개,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 1개, 동선역 파견 시 호신용 3단봉 1개, 동선고등학교 파견 시 추후 비품의 교체 또는 보충이 필요하실 경우 팀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본사에서는 관리본부를 제외 총 6개의 현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장 4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팀으로의 지원, 파견, 이동 관련 공무는 팀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발신자가 불확실하거나 현장 구팀의 지원 요청 공문을 수신할 경우 즉시 기록을 삭제하시고 관리본부에 보고해 주십시오.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지급한 휴대기기로 전달됩니다.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지급한 휴대기기의 메시지, 전화 기능을 통해 전달됩니다. 만약 귀하가 기존에 소지하고 계셨던 휴대기기를 통해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메시지 또는 통화 기록을 삭제 후 팀장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일주일 내에 전화번호와 기기 변경을 권고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요금을 청구하시면 그에 맞는 지원금이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업무 지시를 위한 전화가 올 경우 침묵하십시오. 대부분의 업무 지시는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 전달이 불가피한 경우에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지급된 휴대기기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수신 버튼을 누른 후 10초 이상의 침묵을 유지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업무 지시 연락이라면 10초 이내에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10초 이상 침묵이 유지된다면 통화를 종료, 해당 기록을 삭제하시고 소속된 팀장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시에 바디캠을 필히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원은 근무지 파견 시에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의 관측, 기록과 더불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므로 항상 지급된 바디캠의 배터리와 고장 유무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바디캠에 촬영되는 영상 기록은 본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개인이 추가로 저장 장소를 설정할 수 있으나 외부로의 유출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확인될 시 해고 처리와 더불어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원급 직원의 담당 구역은 신상 패밀리빌입니다. 귀하를 포함한 사원급 직원들의 파견지는 신상 패밀리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선역, 동선고등학교에 관련된 업무 지시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두 지역의 정보를 포함한 연락을 받으실 경우 매뉴얼에 기재된 관리본부 연락처를 통해 전산 오류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오류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류가 아닐 경우 해당 메시지 또는 통화 기록을 삭제한 후 팀장에게 연락하여 일주일의 긴급 휴가를 결제받으십시오. 휴가 기간 내에 동선역 또는 동선고등학교를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심해진다면 아래의 매뉴얼을 따르셔야 합니다. 서둘러 동선시를 벗어나십시오. 이때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지하철 탑승은 금지합니다. 최소 권장 이탈 범위는 동선시 반경 50km입니다. 무사히 이탈하셨다면 남은 휴가 기간 외부 활동을 멈추시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십시오. 휴가 기간 종료 후 복귀하여 본사에서 진행하는 심리치료에 필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 거부를 통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동선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선시에 남아야 하거나 자의로 남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된 수면용 알약을 사용하십시오. 이후 자택 내의 모든 창문과 문을 굳게 잠근 후 끈이나 벨트 따위로 두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취침하시면 됩니다. 알약을 먹은 시점과 깨어난 날짜를 기록, 팀장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1구역 1인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상 패밀리빌을 비롯한 모든 구역의 업무는 전산 오류가 아닌 이상 한 명의 직원에게 배정됩니다. 만약 업무 구역 인근에서 귀하보다 먼저 도착하여 배회하는 직원을 목격 시 곧바로 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전산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산 오류일 경우 해당 직원에게 업무 종료를 알리고 복귀시키십시오. 이후 그가 담당한 업무가 실종자 구출일 시 해당 실종자의 사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전산 오류가 아닐 경우 해당 직원의 명찰을 확인 후 빠르게 벗어나 관리본부에 보고하십시오. 이후 그의 사망 처리가 이루어지며 귀하에게 소정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업무 구역에서 시간 확인은 지급된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해 주십시오. 구역에 진입하신 후 소지하신 전자기기에 표시되는 시간은 대체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아날로그 시계를 통해 구역 진입 시간을 체크하시고 24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인의 부주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24시간이 지났을 경우 지급된 자살용 알약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후 귀하의 사망 처리 및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전달됩니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외형의 존재를 피하십시오. 현장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외형의 인간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실종자 구출 업무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대상의 신체 구조 이상 여부입니다. 가령 팔과 다리의 위치가 다른지, 목이 돌아가는 각도가 비정상적인지, 지급된 실종자 신상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매뉴얼에 기재된 행동 지침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 한 달간의 업무 성과를 종합하여 급여가 책정되고 2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신상 패밀리빌 행동 지침. 이하 텍스트는 구제국, 동선시 본부 담당 구역인 신상 패밀리빌 관련 행동 지침입니다. 사원급 직원분들은 필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본사는 위의 구역에 대하여 크게 탐색과 구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탐색 업무에 대해 본사는 지난 2016년 대형 화재 이후
이상 현상이 발생한 신상 패밀리빌 A동, B동에 대한 주기적인 탐색 업무를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이상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C동을 제외, 구역 진입 시에 최종적으로 처리할 업무는 문이 열려있는 세대를 찾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며 계단을 사용해 오르내리십시오. 구역 진입 시 라이터를 비롯한 발화 가능한 물건을 소지해선 안 됩니다. 흡연자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먼저 C동을 제외하고 원형으로 넓게 둘러쳐진 철망을 확인해 주십시오. 철망에 짐승이 물어뜯은 흔적 또는 끊어진 상태로 상당히 벌어져 있는 구간을 발견할 경우 그 틈새로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철망이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잘려나간 흔적이나 핏자국과 함께 뭉개져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구역에서 벗어나 팀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업무 지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문이 열려있는 장소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상현상 및 존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등이 빠르게 전멸하는 상황, 엘리베이터 문이 비규칙적으로 열고 닫히는 상황, 성별이 불확실한 아이, 성인 여성, 성별이 불확실한 노인, 방 안의 전등이 빠르게 전멸하는 상황.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전등이 꺼지는 순간에 맞춰 문을 완전히 닫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멸하는 속도와 타이밍에 규칙성이 없어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화장실, 거실, 부엌, 각 방의 전등 스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스위치 중에 하나만 온오프 상태가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해당 스위치를 눌러주십시오. 이후 전등의 불빛이 전부 꺼지면 신속하게 빠져나와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해당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비규칙적으로 열고 닫히는 상황. 현재 유일한 해결 방법은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에 맞춰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간과 타이밍을 맞추기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성별이 불확실한 아이를 조우할 경우 아이의 앞에 서 있으면 귀하를 인식한 후에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음 매뉴얼을 이행해 주십시오. 장난감을 원할 경우 본사에서 지급한 휴대기기를 건네주십시오. 이때 전원을 반드시 끈 상태로 건네주어야 합니다. 이후 아이는 방 안에 들어가 최대 3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휴대기기를 돌려주며 감사 인사를 건네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 후에 천천히 집에서 나와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밥을 원할 경우 지급된 비조리 비상식량을 건네주십시오. 아이가 봉지를 뜯고 자리에 앉으면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앉으십시오. 이후 아이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 귀하의 입에 가까이 댄다면 설령 손에 아무것도 집혀있지 않더라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최대 30번 행위가 반복된 후에 아이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인사를 건네오면 남은 비상식량을 두고 천천히 집에서 나와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 성인 여성을 조우할 경우 거실에서 흑발의 성인 여성이 웃는 얼굴로 서 있으면 우선 귀하의 신체에서 애인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장신구, 커플링 등을 눈에 띄지 않게 제거하십시오. 이후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살갑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곧 그녀가 말을 걸 것입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음 매뉴얼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녀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아름다운 부위를 물을 경우 맨살이 드러난 그녀의 모든 신체 부위를 꼼꼼하게 살피십시오. 화상 자국이 가장 넓은 부분을 찾으시고 답하셔야 합니다. 정면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그녀에게 정중히 뒤를 돌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후 정답을 마치신다면 그녀는 만족하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다 멈추면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주십시오.
오답을 말할 경우 본인의 해당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침을 권할 경우 그녀가 귀하의 팔을 잡아 끌어 침실로 데려간다면 함께 낮잠을 자길 원할 것입니다. 이때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지급된 수면용 알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 그녀와 함께 취침하세요. 기상 후 그녀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용히 집을 나와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기상 시에 귀하가 구역 진입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상 후에 24시간이 지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자살용 알약을 사용하십시오. 성별이 불확실한 노인을 조우한 경우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노인을 발견할 경우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의 어깨에 양손을 얹으십시오. 잠시 후 귀하를 인식한 노인이 자신의 손주를 찾고 있다며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손주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노인을 다독여 주십시오. 이후 노인과 함께 계단을 사용 밖으로 나오시면 노인이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서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실종자 구출 업무에 대해 신상 패밀리빌에서의 실종자 구출 업무는 기본적으로 탐색 업무와 병행합니다.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구역 내에 열려있는 문을 확인, 해결 후에 이탈해야 합니다. 실종자 구출 업무 도중 발생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자 발견 실패, 실종자 발견 성공, 실종자와 동행 도중 노인과 조우한 경우, 실종자 발견에 실패한 경우, 신상 패밀리빌 A동과 B동의 모든 구역을 탐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실종자는 동선역 또는 동선고등학교에 있을 확률이 있으니 복귀하시고 팀장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실종자 발견에 성공한 경우, 지급된 신상 확인서와 비교, 귀하의 판단으로 실종자로 보이는 인물과 조우한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해당 인물의 신체 이상 여부를 조사하십시오. 신체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인물을 놔두고 탐색 업무를 완료한 후에 복귀, 팀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실종자의 사망 처리가 진행되며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인물과 동행하시어 탐색 업무를 완료, 함께 복귀하십시오. 구역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실종자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하시고 후속 조치를 받으십시오. 실종자와 동행하며 탐색 업무 중 4-2 항목의 노인을 조우할 경우, 실종자의 신체 부위를 노인에게 쥐어주고 문을 닫은 후 구역에서 이탈, 팀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실종자의 사망 처리 및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귀하께서 현장에 남으시고 실종자를 무사히 복귀시키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후 현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발견될 경우 귀하의 사망 처리 및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구역 이탈 시, 진입 시에 통과한 위치를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이탈하시면 됩니다. 이후 철망의 전체적인 보수 작업은 관리본부에서 담당합니다. 기타 예외사항, 문이 조금씩 천천히 열리고 있는 상황, 해당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십시오. 전화 수신 시 10초 이상 침묵이 유지될 경우, 한 번이라도 신상 패밀리빌에 진입한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장 내 외부에서 불시에 이와 같은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신상 패밀리빌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정확한 위치는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급된 휴대기기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수신할 때 10초 이상 침묵을 유지해 주십시오. 개인의 부주의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은 최대 일주일 내에 실종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이상현상 발견, 해결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필히 본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시금 지원에 감사, 입사를 축하하며 무운을 빌겠습니다. 관리본부 031-384-4114 사팀장 이현 017-413-513 사부팀장 권현수 017-431-448